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인택입니다. 오늘은 네이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네이버가 업비트를 자회사로 편입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모처럼 만에 주가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가져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인지는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고, 이 뉴스를 통해서 앞으로 네이버의 주가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지, 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는 한번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내용으로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네이버 차트인데요. 모처럼 만에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이 터졌고요. 이 거래량은 기존의 소버린 AI 관련주로 네이버가 부각을 받으면서 강하게 상승을 가져갔었던 그때 무렵의 거래량보다도 더 많은 거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거래 주체가 누군지도 사실 궁금할 텐데, 자, 그것은 이따가 차트 분석 때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지금의 움직임이 이러한 모습을 가져가고 있다. 반등에 대한 모멘텀이 바뀐 시점은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무렵에 영상을 몇 개 올렸었고,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했었던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기관의 수급이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외국인도 어느 정도 매수 포지션으로 바뀐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 네이버 주가의 최근 흐름을 보면 이제 연속성은 확실히 좀 끊긴 것 같습니다. 연속성이라 하면 이 하방으로 계속 외국인이 찍어 누르던 모습들이 확실하게 반등을 가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 거래량이 갖는 의미가 특별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따가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먼저는 오늘 나왔었던 주된 이슈가 어떤 것인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두나무를 자회사로 편입한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뉴스가 나왔죠. 네이버가 업비트를 자회사로 편입을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본격화한다. 오늘 9월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핀테크 자회사인 네이버 파이낸셜을 통해서 두나무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포괄적 주식 교환을 진행할 방침이다. 양측은 이를 계기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비롯해 디지털 금융 사업에 본격 진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 여기 나오는 네이버 파이낸셜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이버페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80조 원 정도의 결제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글로벌 4위, 국내에선 명실상부 1위의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이 두나무의 결합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국내 디지털 산업 지각에 변동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한다. 네이버와 두나무는 그간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 협력을 위해 긴밀한 행보를 지속해 왔다.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네이버와 네이버 파이낸셜 두나무는 제도화를 앞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 제도화를 앞두고 있다라는 내용은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하면서 여기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이 관련된 법안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자산 TF가 출범이 됐고요. 자, 올해 안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를 추진한다라는 뉴스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집권 여당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입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여기에 핵심 내용을 보면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를 위해서 이것을 핵심 과제로 삼고 올해 안에 법률 제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집권하고 있는 여당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올해 안에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어떤 것이 부각이 되겠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이미 코인 시장 내에서, 그리고 미국 시장 내에서 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인데, 자, 그 관련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라는 내용들이 이렇게 전해지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사회적인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어떤 게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네이버가 있고요. 카카오가 있죠. 그리고 뭐 토스도 관련된 사업을 할 텐데, 토스는 뭐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관련된 다양한 파생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시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미 한번 시세를 주기도 했고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스테이블 코인은 한번 영상으로 다루긴
했지만 저희의 관심사는 아니었죠. 저도 네이버를 바라볼 때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굳이 그렇게 집중해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호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만 알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관점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법제화를 추진을 하고 이것 관련해서 많은 부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가는 건 마찬가지긴 한데, 자,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투자 목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는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네이버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테이블 코인이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잠시 뒤로 하더라도 네이버가 과연 어떠한 이점을 가져갈 것인지, 여기에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보자 이겁니다. 일단 두나무와 관련된 추가적인 뉴스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기사에서 얘기하는 3사라고 하면 네이버와 그리고 네이버 파이낸셜, 네이버 페이저, 그리고 두나무, 이 세 개 회사를 얘기하는 건데, 자, 이들의 시너지를 통해서 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구축이 당장이 중요한 겁니다. 당장 가능. 당장 가능하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모든 시스템과 생태계는 구축이 돼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AI 관련주 중에서 네이버를 다룰 때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렸던 키워드가 생태계 구축입니다. 기존에 강조드렸던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AI 에이전틱 생태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이버가 가장 자신 있어 하고 궁극적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건 생태계 구축입니다. 근데 지금 욕심을 내는 게 두나무와 손을 잡은 이유가 뭡니까? 금융시장 쪽에서 핀테크 시장도 네이버가 생태계 구축을 하겠다라는 건데, 여러분 스테이블 코인 자체를 우리가 주목하지 말자라고 얘기한 건요,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게 될 겁니다. 될 거고 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너무 집중해서 여기에 따른 주가의 등락을, 우리가 이것을 너무 집중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들이 가져가고자 하는 게 무언가, 그것을 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태계 구축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태계라는 말이 뭐 당연히 중요하겠죠. 근데 제가 여기에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계속 드린 이유가 뭐냐면, 자, 이들은 관심사가 지금 여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먼저 네이버와 카카오가 가장 강력한 경쟁사죠. 네이버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포털 사이트겠죠. 지금은 뭐 크게 관심을 받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네이버가 성장한 배경은 검색, 뭐 지식인 검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모든 국민들이 이 네이버 검색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뭐가 있습니까? 카카오톡이죠. 카카오톡 안 쓰시는 분 있나요? 이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생태계를 통해서 카카오는 지금까지 굉장히 큰 대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이버가 포털 사이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시장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커머스였죠. 스마트 스토어를 대표할 수 있는 커머스 시장을 점유할 수 있었고, 이 커머스 시장을 통해서 네이버 페이가 원활하게 거래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파생 플랫폼들이 나왔죠. 일단 카카오 뱅크, 그리고 카카오 페이, 그리고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뭐 카카오 택시라든지 뭐 카카오 이름 들어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은 플랫폼이 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계속 파생이 되고 있고, 자, 카카오는 네이버처럼 포털 사이트 이런 커머스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이 카카오톡을 통한 커머스 시장을 진출을 했습니다. 이게 뭐 큰 시장을 이루고 있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선물하기 주로 카카오톡 안에서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자, 이것을 봤을 때 이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강력한 생태계를 가짐으로써 여러 가지 파생되어 있는 플랫폼들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털 사이트를 강력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충성도 높은 고객들을 기반으로 커머스 시장 쪽으로 진출할 수 있었던 거고, 네이버 페이가 성장을 할 수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커머스 시장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의 포시마크, 그리고 유럽의 왈라팝 같은 글로벌 커머스 시장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생태계를 확장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생태계가 갖고 있는 힘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커머스를 대표적으로 예를 하자면 이 커머스 안에서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 오고 갈 텐데, 경제 활동이 오고 가게 하는 핵심 매개체가 뭡니까? 돈이죠, 돈. 화폐입니다. 이 돈과 화폐를 이제는 코인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리게 된 건데, 이게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러면 이 코인을 발행하는 업비트, 이 두나무가 이제 이 생태계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고,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이 생태계 안에서 여러 가지 협업을 이어갈 수가 있겠죠. 자, 별도로 토스도 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시도들을 하고 있고 TF팀을 꾸려서 전략을 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네이버가 여기에 먼저 지금 스타트를 끊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카카오와 토스도 네이버의 이러한 소식을 통해서 추가적인 전략을 계속 발빠르게 모색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생태계가 이만큼 중요하고요. 생태계 안에서 돈이 돌고 이 돈이라는 매개체가 코인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주목을 받는 건데,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를 보기보다는 이 생태계를 주목을 해보자. 자, 그래서 네이버도 그렇고요, 카카오도 그렇고 이 생태계를 독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뉴스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이 생태계 구축이 당장 가능한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와 네이버페이 이 두 나무, 이 3자 간의 이 생태계 구축이 의미하는 바가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증권사 리포트에서 보면 미래에셋 증권이네요. 2030년 연간 3천억 원 규모의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사업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두 나무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이 세부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보면요, 이게 확정이 된 건 아니고, 자,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네이버가 최대 주주로 있는 네이버 파이낸셜, 네이버 페이죠. 네이버 페이가 두 나무와 포괄적 주식 교환을 한다. 이 포괄적 주식 교환이 뭐냐? 네이버 파이낸셜이 발행한 신주를 기존 두나무 주주가 보유한 지분과 맞바꾸는 방식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두나무는 네이버 파이낸셜의 100% 자회사로 네이버 그룹에 편입이 되는 겁니다. 네, 이를 통해 네이버와 네이버페이는 쇼핑부터 금융, 가상화폐 거래까지 아우르는 슈퍼 앱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자,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확정된 바는 없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단독 보도였습니다. 단독 보도를 통해서 뉴스가 나왔고 주가가 불기둥을 기록을 했는데, 그 뒤에 네이버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자, 두나무를 네이버 계열사로 편입한다는 내용에 대해 확정된 바가 없다. 네, 보통 이런 공식 반박 보도가 나오면요,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숨고르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장중에 잠깐씩 봤는데 어느 정도 숨고르기가 좀 포착이 되긴 했지만 그 이후에 다시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이 반박 보도가 나왔던 시점 이후에 주가는 다시 강한 흐름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 내용이 어느 정도 반박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는 내용이고, 시장은 그거를 이미 마침표를 찍었구나 라고 저는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 후반에 보시면요, 자, 네이버의 공식 입장은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 이게 중요한 겁니다. 1개월 이내에 실제로 이 공시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당장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2주 뒤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정말 말 그대로 한 달 꽉 채운 그때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조만간 이게 재공시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한번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뉴스에 보시면요, 이게 지금 확정이냐 아니냐 우리가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기존부터 네이버페이는요, 업비트와 협력 관계를 계속 가져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네이버페이는 지난 11일에 두나무가 가지고 있는 증권 플러스 비상장 지분을 70% 686억 원에 인수를 했었죠. 그래서 정말 이들이 그냥 단순한 MOU 체결 관계에서 더 나아가서 이러한 지금 공격적인 행보를 가져가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볼 때, 지금 이게 반박 보도가 나오고 확실한 공시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시장에서는 이게 기정사실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 충분히 우리가 납득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이버 차트를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흐름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 자, 오늘 네이버의 시세를 끌어올렸던 주체는 기관입니다. 기관이 평소 대비 거의 10배 이상 되는 이 거래 대금을 통해서 네이버의 주식을 적극적으로 오늘 매수를 했고요. 자, 이 많은 매물이 어디서 나왔냐? 개인들이 던진 매물을 기관들이 전부 다 받아갔다라고 봐야 됩니다. 외국인도 상당수 많은 매물을 던지긴 했는데, 개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팔았다라는 거는 기다리고 있었던 물려있는 개인 주주들이 모처럼 네이버의 주가가 오르자 이때다 하고
본전 회수 물량들을 던졌다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직전일까지도 계속 개인은 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뭐겠습니까? 물을 타고 있었던 거죠. 신규 매수로 진입하신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의 고점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때 들어왔고요. 그게 25만 원대가 아마 가장 많았을 거예요. 25만 원대 들어와서 생각과는 달리 호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네이버가 막 21만 원대까지도 계속 떨어지면서 이 하락 구간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견뎌 오셨고 물도 계속 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단가를 어느 정도 낮추면서 22만 원 내지는 23만 원까지 평단가를 낮추셨던 분들이 계속 이렇게 매수를 해 오시다가 갑자기 12% 불기둥이 나오니까 이때다 하고 매물을 던지고 나간 겁니다. 이런 개인들의 매물이 지금 나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가가 이런 많은 거래량들이 나왔고 수급 주체가 한번 손바뀜이 일어났다라고 봐야 됩니다. 기관이 지금의 매수 주체자로 등장을 한 거고요. 개인들은 상당수 많이 나간 상황입니다. 외국인은 이미 팔고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매수를 끌어올린 주체는 기관이고 개인들마저도 상당수 많이 나갔다. 그래서 지금 이후에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이게 금요일 장이 시작될 때 어느 정도 조정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제가 생각하건대 물론 강하게 12% 11%의 이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금요일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보합권 내에서 이렇게 도치 형태의 강한 매수 매도의 싸움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막 강한 조정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갈 사람들은 다 나갔어요. 외국인들은 이미 2달가량 계속 팔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외국인들이 팔 매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변수는 네이버가 다 소화를 한 시점이었고 그 시점이 이때였죠. 이때 외국인에 대한 변수는 이미 끝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인이 돌아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순매수가 포착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외국인이 이제 더 이상 팔 매물이 없다라는 시점은 이 시점에서 이미 끝났기 때문에 외인에 대한 변수는 끝났고요. 자, 오늘 이 거래량을 통해서 개인에 대한 매물도 상당수 많이 나왔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 이런 보합이나 주가의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서 개인들이 망설이다가 더 판다라는 그런 매물들이 나오기는 저는 확률적으로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조정이 나올 때마다 개인들이 이제는 좀 네이버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저는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변수를 가져갔었던 네이버의 주가는 이제 이 기점을 통해서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이다라는 말이요.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을 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지금같이 언제 오를지 모르는 이런 불확실성의 흐름은 이제 어느 정도 끝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 시점에서 1차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이 거래량이 두 번째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근거로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이버는 보다 더 안정적인 AI 대장주로서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네이버를 힘겹게 홀딩하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와서 굳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야말로 조금은 편안한 시점에서 보유를 하시면서 앞으로의 흐름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향후에 이제 올해 말에 소버린 AI 이제 4개 기업으로 축소가 되면서 또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법제화 추진이 올해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올해 빅 이벤트가 또 몇 개가 준비가 돼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쭉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일단 네이버 주주라면 1차적인 목표가가 일단 기존 전고점이 아니겠습니까? 이 30만 원의 저항을 맞이하는 그 시점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목표가를 정하고 좀 기다려봐도 되겠다. 그리고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이거 월봉 차트인데요. 전고점이 얼마였습니까? 46만 원입니다. 46만 원까지는 네이버가 충분히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이게 올라가려면 여러 가지 더 강한 호재들이 나와줘야 되겠죠. 하지만 흐름에 있어서는 이쪽으로 올라가는 흐름으로 확실하게 모멘텀은 가져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이버가 지금 전체 섹터에서 가장 메리트가 있는 섹터는 아닙니다. AI 관련주들이 지금 많은 수급을 가져가고 있는 시점은 아니긴 하지만 그 중에서 대장주를 보자라고 했을 때 네이버는 확실히 이제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이 생태계 확장에 있어서 가장 좋은 키워드로 가져갈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지금 업비트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시장의 수급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좋은 호재가 발생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네이버 주주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점점 더 확보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존에도 제가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더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무엇을 근거로 안정적이다라는 말을 자꾸 쓰느냐? 스테이블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것에 근거를 두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맹신할 만한 내용은 아닌데 제가 이 장중 네이버의 흐름을 이 보도 내용이 나오는 그 과정에서 봤는데 최초의 단독 보도가 나오면서 네이버의 주가가 불기둥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 뒤에 반박 보도가 나왔죠. 이 반박 보도가 나오고 난 뒤에 아니나 다를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윗꼬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 차익 실현 물량들이 많이 나오면서 또 네이버가 한동안 또 희망 고문을 당하면서 또 주가가 계속 눌리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시장은 어떻게 반영을 했습니까? 이렇게 많은 거래량들을 통해서 기관들의 강한 매수가 포착이 됐고요. 시장이 마감되는 그 순간까지도 이런 강한 상승을 끝까지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수급의 교체가 확실하게 이제 이루어졌다. 불안해하던 심리를 갖고 있었던 게 누구였겠습니까? 기관이었겠습니까? 개인이었겠습니까? 당연히 개인이었겠죠. 불안한 수급 주체, 개인들은 이제 털고 나가고 무언가 기대감을 갖고 공격적으로 들어왔던 기관들이 지금의 많은 매물대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걸 봤을 때 이제 빠지는 시점보다는 무언가 불안했던 사람들이 다 나간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단 몇 거래일 동안 앞으로의 흐름을 보면요. 음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불안한 흐름으로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의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네이버의 흐름을 잘 포착을 해보시고 또 신규 진입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들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잘 기회를 포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네이버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중요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또 종종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수익은 10배, 주식은 쉽게 될 수 있도록 텐섬이 나미태기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